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가 77입니다. 곧 80을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건강이 제일 염려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만 했더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가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도 높고 혈당도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건강 관련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정보를 모으고 제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지금의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는 알람 시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얼음은 입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잃었던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잠시 침대에 앉아서 몸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몸이 무겁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이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저만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물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관절을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있는 것 같아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배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 돌리기부터 시작합니다.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기를 각각 5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깨를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기를 반복합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운동도 빼놓지 않습니다. 양팔을 위로 뻗어 만세 동작을 하고 좌우로 흔들어 주기도 합니다. 허리 돌리기도 중요한 동작 중 하나입니다. 허리에 손을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다리 운동으로는 제자리에서 들어 올리기를 합니다. 발목 돌리기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꼭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잘 풀어지고 스트레칭 효과가 높아집니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 스트레칭 루틴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갈 때나
바쁜 일이 있을 때도 간단하게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입니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침이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공복이었던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미죽을 먹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위장의 부담도 적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미죽을 끓일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죽이 끓는 동안에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김치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지만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골라서 먹습니다. 나물 반찬도 자주 먹는데 시금치나 콩나물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무칩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찜이나 두부 반찬도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과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 바나나 등 제철 과일을 골라서 먹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깨끗이 씻어서 먹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한 개씩 먹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도 있듯이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배는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플 때 즐겨 먹습니다. 배를 갈아서 꿀과 함께 먹거나 배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포타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계절 과일도 놓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가을에는 감이나 배를 먹습니다. 겨울에는 귤이나 사과 위주로 먹습니다.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함께 마십니다. 녹차나 둥글레차, 결명자차 등을 번갈아 마시고 있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카페인이 있어서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둥글레차는 신장 기능에 좋다고 해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결명자차는 눈에 좋다고 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변비에도 효과가 있더군요. 각각의 차가 가진 효능이 다르므로 번갈아 마시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합니다. 카페인이 적은 차를 선택해서 마시며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가끔은 생강차나 대추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합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대추차는 단맛이 있어서 후식 대용으로 마시기에 좋습니다.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마시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차향을 맡으면서 마시면 더욱 맛있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런 작은 여유가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먹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소화 요소가 잘 섞이고 위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20-30번은 씹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음식을 음미하며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에 안 좋고 너무 오래 먹으면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적당한 시간 동안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설거지를 바로 합니다. 음식이 마르기 전에 설거지를 하면 더 쉽게 깨끗해집니다. 또한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벼운 운동이 되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앉아서 쉽니다. 바로 눕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더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합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쉬어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산책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쉰 후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산책은 저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간단히 합니다. 발목을 돌려주고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해서 관절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산책 중에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는 너무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공원에서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과 안부를 묻고 건강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산책 중에는 심호흡을 자주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폐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가끔은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팔 돌리기 운동기구나 다리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산책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합니다. 너무 오래 걸으면 피로해지고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적당한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지금의 시간까지 늘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거리도 점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체력이 향상되면서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도 합성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벼운 정리 운동을 합니다. 산책 후 바로 앉거나 누우면 근육이 급격히 식어서 좋지 않습니다.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식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을 위한 독서와 일기쓰기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자극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뇌를 계속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와 일기 쓰기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다양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 여행 관련 책, 신문 등을 골라서 읽습니다. 글씨가 작으면 도수가 있는 안경을 사용해서 읽고 가끔은 큰 글씨로 된 책을 골라서 읽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너무 어두운 곳에서 읽지 않고 밝은 곳에서 읽습니다. 또한 오래 읽으면 눈이 피로해지므로 중간중간 쉬어가며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둡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큰 즐거움이 됩니다. 읽은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공책에 적어둡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의 생각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기쓰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을 마치고 나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간단히 적어둡니다. 오늘 계획한 일이나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어봅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고 문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를 정리하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좋았던 일은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힘들었던 일은 털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쓴 일기를 읽어보며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 보기도 합니다. 퍼즐 맞추기나 십자 말풀이 같은 두뇌 운동도 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십자 말풀이를 풀어보거나 작은 퍼즐을 맞춰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못 풀겠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도전해봅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아침 루틴을 마치고 나면 벌써 오전 8시가 넘어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5가지 루틴만큼은 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이 루틴들이 저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